안녕하세요. CNCTV입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강사 선생님과 이제 인터뷰 형태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주제는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Q&A 형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저희 선생님이신데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저를 유튜브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럼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인터뷰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수많은 강사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좋은 강사는 회원의 입장과 그리고 센터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해당 시간에 오롯이 나한테 집중해주는 강사가 이제 좋은 강사가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좀 전문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신 선생님이 이제 좋은 강사인 것 같고요. 센터 입장에서는 뭐 좀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열정 있는 선생님 우선은, 그리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정상이죠. 근데 그걸 최대한 이제 늦춰주고 다시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 강사 선생님인 것 같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이제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모든 선생님들과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그런 선생님들이 경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로 회원님들과 조금 더 공감 능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이제 뭐 센터뿐만 아니라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최고의 강사 선생님이지 않을까요? 네, 열정 있는 선생님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접 때 강사를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강사한테 눈이 가고 또 뽑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접 때 강사 선생님을 채용하는 기준은 아마 센터마다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뭐 경력이 오래돼야 되는 그런 강사 선생님을 채용하는 그런 센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실력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 무조건 외모가 뛰어나야 된다, 이런 센터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특정 기관의 출신들을 뽑는 그런 센터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티칭 면접을 통해서 티칭 실력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뭐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 더 눈이 가는 것 같고요. 물론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뭐 회원분들에게는 당연하겠지만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랑 잘 어우러지면서 사회성이 좀 있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눈에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굳이 순위를 정하자면 뭐 첫 번째는 인성, 열정도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티칭 실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성,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바로 창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돈? 아니면 컨셉? 뭐 아니면 서비스? 네, 아무래도 창업 비용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그렇죠. 강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가깝거나 먼 미래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신데요. 창업 비용이라고 하면 딱 얼마가 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선 규모가 중요하고, 또는 뭐 일반 뭐 집합상가에서 오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오피스텔에서 오픈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비가 이제 또 중요하죠.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비싼 브랜드도 있고 저가의 기구들도 있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테리어도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예상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업체를 또 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중요한데, 창업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제 어떤 컨셉으로 센터를 운영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픈하고 나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오픈하면 이제 내가 계속 돈을 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이 고정적으로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 또 얼마인지, 그리고 뭐 오픈 시점에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과 대출금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위 얘기해서 대출이 너무 많은 상태로 오픈하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되는지, 예비비가 없이 사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오픈을 하게 되면 지금 요즘같이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뭐
생긴다거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면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최근 폐업하는 그런 센터들도 많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예비비도 내가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될지 좀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뭐 뗄 수 없는 급여와 세금 문제들도 있죠.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이 센터의 컨셉과 잘 맞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는 재활이랑 체형교정 전문센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회원님들의 체형을 먼저 평가해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예전에는 신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초반에 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익숙해지지 않거나 자신이 없으면 그냥 예전처럼 그냥 프로그램 없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동작만. 그러면서 이제 좀 컴플레인도 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센터의 이미지도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좀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센터의 컨셉과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이 잘 맞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창업을 하시는 데서 창업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마인드는 이제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필라테스 쪽이 뭐 피트니스 쪽도 마찬가지지만 공급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실력만 좋다고 이게 성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실력만 좋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벌써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병원장님이 그 의학 박사 학위도 있으시고 의과대학 교수직도 하셨던 분이셨는데요. 그 원장님은 진료를 보실 때 환자가 들어오면 먼저 일어나셔서 환자한테 의자 빼서 앉혀드리고 환자분 앉으세요라고 하고 의자 넣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앉으셔서 진료를 보셨거든요. 모든 환자분들에게. 요즘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 로펌에서도 사실은 CS 교육을 받을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병원에도 뭐 쇼핑한다고 하잖아요. 병원도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 경쟁이 좀 심화된 그러한 업종은 전문직이고 뭐고 간에 서비스 마인드는 아무래도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뭐 내 자존감이 무너질 만큼 뭐 어떤 그런 감정 노동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창업비용 말고도 정말 다각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네, 네 번째 질문은 필라테스랑 재활 늘 공존하는 단어들인데요. 정말 필라테스 동작들만 해서 재활이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이 필라테스 자체가 운동 자체가 재활을 모티브로 한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효과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재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강사 선생님의 재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키가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근육의 활성도만 이렇게 향상돼도 기능이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운동하다 보니까 그냥 필라테스 동작만 배웠던 거 그냥 적용해드리다 보니까 좋아지는 일들도 많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반면에 명확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 선생님들께서 해당 질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없으시면 아무래도 어떤 재활이라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질환들의 금기증과 적응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질환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고 평가 결과에 맞는 운동 시퀀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야지 재활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동작을 하고 나서 오히려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이거 협회나 기관에서 어디 코어에 좋은 운동이고 그래서 이거 운동에 좀 좋다라고 했는데 해당 질환을 갖고 계신 분에게는 금기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난 배운 대로 했는데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재활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번째 질문까지 드렸고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제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선생님들이 워크숍 같은 곳에서 뭐 도수 치료, 재활요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회원님들한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필라테스 강사인지 아니면 도수치료사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강사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제 필라테스 강사랑 이제 재활 도수치료사의 다른 점이 어떻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그 도수요법을 같이 레슨 중에 많이 적용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필라테스 강사와 재활 도수치료사는 서로 명백하게 다른 직업군이고요. 필라테스 강사는 운동 지도를 통해서 아무래도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주 업무죠. 반면에 재활 도수치료사는 도수치료를 통해서 통증 조절을 해주고 환자가 능동적으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골격계적인 문제들을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수치료 파트만 본다면요. 병원에는 이제 운동치료 파트도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랑 비슷한. 그래서 두 직업에 대한 성격이 사실은 많이 다르죠. 뭐 전문적인 도수치료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심도 있는 학문이고요. 뭐 저도 캐나다 오스테오파시 디플로마와 인터내셔널 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수치료는 기본적인 연부 조직을 이완시키는 방법부터 관절에 대한 뭐 매니플레이션과 신경과 척수의 흐름까지도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테크닉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거든요. 굉장히 심도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뭐 이제 쉽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역할이 뭐 좀 다른 거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부턴가 필라테스 관련해서 이제 외부 교육이나 세미나 쪽에서 도수유법을 교육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도 레슨 중에 도수유법을 이제 막 사용해 주시는, 적용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래도 제한된 부분들을 이제 수기요법으로 직접 케어를 해 주시다 보니까 회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도수유법을 정말 간단하게만 뭐 대략적으로 한 5분 미만으로 근육이나 근막을 좀 이완시켜주고 그 이후에 다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도수보다는 패시브 스트레칭을 통해서 제한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동을 통해서 다시 기능을 향상시켜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하러 왔는데 도수 치료하듯이 계속 도수요법만 계속 하시면 그 회원분들이 또 좋아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패시브한 치료 방법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능동적인 운동을 통해서 신경근의 그 올바른 신호 체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물론 만성적인 기능 제한이 있어서 뭐 도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도수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도수 치료를 받으시고 당일날 운동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불편하신 분들은 도수 치료 하루 받으시고 그 다음날 운동하시고 도수 치료 받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격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저희 이제 질문 5가지 다 드렸고 네, 정말 좋은 답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이 강사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거여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더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형태로 인터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전하시고 변화되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